자, 우리 이번 강은 이제 활동기준 원가계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활동기준 원가계산. 자, 얘랑 비교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전통적 원가계산 방법이에요. 전통적 원가계산. 자, 활동기준 원가계산과 전통적 원가계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얘네 두 개 모두 제조 간접비에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에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회사는 TV와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TV와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량이 TV가 500대. 자, 컴퓨터도 똑같이 500대 이렇게 똑같이 생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가 자, 얘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고요. 컴퓨터는 5만원입니다. 컴퓨터는 5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노무비가 나오겠죠? 직접 노무비가 얘가 20만원, 자, 얘가 3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자, 제조간접비라는 것은 뭐를 갖다 제조간접비라고 하느냐면, 제조간접비라는 것은 TV와 컴퓨터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이 이제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TV도 생산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생산하는 데 들어간 것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에요. 30만원. 그래서 어쨌든 이걸 몽땅 다 더해주셔야지만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제조 원가. 그리고 나누기 생산량을 해주시면은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될 겁니다.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TV의 제조 원가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 나눠서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은 직접 재료비법으로 한다. 직접 재료비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직접 노무비법이라는 것도 있었죠. 직접 재료비법,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직접 원가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직접 원가법. 자, 그 다음에 또 기계 작업시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계 작업시간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직접 노동시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금액을 갖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액법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시간법이다라는 말을 썼었죠. 그래서 가액법과 시간법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직접 재료비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법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분을 하면 어떻게 배분가 되느냐면, 자, 제조간접비 총액이 30만원이죠. 계산하기 편안하게 직접 노무비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자, 30만원 나누기 직접 재료비법이니까 직접 재료비 총액이 15만원이에요. 직접 재료비 총액이 15만원. 그러면 30만원 나누기 15만원을 해주면 배부율이 계산이 됩니다. 자, 배부율은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2.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제조간접비 배부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총액 나누기, 자, 직접 재료비법이니까 직접 재료비 총액 이렇게 해주시면 배부율이 나와요. 배부율이 2가 나왔습니다. 이를 자, TV의 직접 재료비에다 곱해주니까 얼마라고 계산이 되겠습니까? 요 30만원이 2 곱하기 10만원 했더니 20만원 이렇게 배부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얼마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5만원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1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총액이 이렇게 직접 재료비법을 통해서 각 제품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럼 제조원가는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다 더해줬더니 50만원이죠. 50만원.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45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45만원. 나누기 생산량을 했더니 나누기 생산량이 500대씩이에요. 각각 500대, 여기도 마찬가지 500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위당 원가가 여기는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1,000원. 여기는 단위당 원가가 900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게 직접 재료비법이 되는 거죠. 자,
자, 만약에 이걸 직접노비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30만원 나누기 직접노비가 두 개 돼주면 얼마죠, 여러분? 50만원이에요. 그럼 배부율은 0.6이 나오잖아요. 그쵸? 배부율은 0.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0.6 곱하기 20만원 했더니 12만원. 0.6 곱하기 30만원 했더니 18만원. 금액이 틀리게 나오죠. 그쵸?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0.6을 곱해주면 0.6 곱하기 2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계산이 돼요. 12만원. 6, 3, 18. 여기는 18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18만원. 자, 그러면 제조원가가 30만원에다가 42만원 나오죠. 42만원. 자, 나누기 500대 이렇게 했더니 500대를 했더니 58, 40, 54, 20, 840원. 제조원가가 이렇게 단위당 원가가 틀리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35만원에다 35만원, 18만원 됐더니 53만원 나오죠. 네. 나누기 500대를 했더니 1060원 나오나요, 저게? 53만원 나누기 500대. 그렇죠? 1060원 나와요. 1060원. 어떤 배부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틀려집니다.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틀려져서 제조원가가 틀려지니까 단위당 원가가 틀려지겠죠. 그렇죠? 이게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의 한계다. 자, 이거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에는 직접재료비법, 직접노비법, 직접원가법, 기계작업시간법, 직접노동시간법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직접재료비법으로 저희는 이제 한번 이렇게 배부를 해봤습니다. 노무비법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이제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자, 그럼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아까 제조간접비가 토탈 얼마였었냐면 30만원이었었어요. 자, 제조간접비, 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의미는 뭐냐면 제조간접비가 30만원 나왔었는데 이거 두 개 더해줬더니 30만원 나왔죠. 그쵸? 제조간접비가 30만원 나왔었는데 이 제조간접비 30만원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활동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활동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자, 생산준비 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30만원 중에서 10만원이 발생을 했다. 10만원이 발생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사용을 하겠죠? 기계 사용 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또 역시 얘가 생산준비 활동에서 5만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자, 기계 사용 활동에서 15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검사 활동에서 다 만들었으면 이제 검사도 해야 되겠죠. 검사 활동에서 얼마가 발생을 했냐면 1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합 30만원이 발생을 한 거죠. 3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생산준비 활동은 다시 생산준비 활동과 기계 사용 활동과 검사 활동을 다시 어떻게 분리를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TV와 컴퓨터로 다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크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준비 활동은 이쪽에다 쓸까요? 이쪽에다가 자, 생산준비는 TV가 예를 들어서 20회 했다. 생산준비는 TV가 20회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는 30회를 했다. 이렇게 30회를 했다 라고 또 분리를 하는 겁니다. TV는 30회, 컴퓨터는 요걸 생산준비 그 다음에 잠깐만요. TV가 있고 똑같이 쓸게요. 표를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생산준비는 TV가 20회, 자, 컴퓨터가 30회, 자, 도합 50회를 했습니다. 도합 50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사용은 자, 얘가 TV가 2000시간을 사용을 했고요. 2000시간. 자, 컴퓨터는 1000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1000시간. 도합 3000시간을 사용을 했어요.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딱 떨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시간, 여기도 예를 들어서 3000시간. 그래서 5000시간을 사용을 했어요. 5000시간. 자, 검사는 똑같이 50회, 500회, 여기도 500회, 500대씩 생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1000회를 검사를 했습니다. 1000회를 검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제조간접비 30만원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활동별로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준비 활동에서 5만원, 기계 사용 활동에서 15만원, 검사 활동에서 10만원 이렇게. 그리고 이 생산 준비는 각각 몇 회씩 했는지, 기계 사용은 각각 얼마씩 했는지, 검사는 각각 몇 회씩 했는지 이렇게 쭉 분석을 하는 게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생산준비 활동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5만원이라고 그랬죠. 생산준비 활동이 5만원. 생산준비 활동이 5만원. 기계 사용 활동이 15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기계 사용 활동이 15만원. 검사 활동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0만원이라고 그랬죠. 도합 얼마라고 그랬어요? 3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합 30만원.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쭉 다시 또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5만원이, 자, 5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40%죠. 그쵸? 4, 5, 20, 2만원이 가네요. 2만원. 여기는 3만원이 배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마찬가지겠죠? 15만원이, 여기는 2000시간, 3000시간, 도합 5000시간이죠. 그러니까 40%죠. 2000시간 나누기 5000시간 하면 40%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6만원이 가면 되는 거죠. 6만원. 여기는 얼마 갑니까, 여러분? 60%니까 9만원이 가면 되는 거죠. 도합 15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얘는 50%니까 얼마씩 갑니까, 여러분? 5만원. 여기도 5만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요. TV에 배부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TV에 배부되는 금액은 2만원, 6만원, 5만원 뒤에서 13만원이 배부가 되는 겁니다. 13만원. 자, 컴퓨터는 3만원, 9만원, 5만원 배부가 되니까 17만원이 배부가 되는 거죠. 도합 얼마입니까, 여러분? 30만원.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자, TV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제조간접비 아까 30만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직접 재료비법으로 배부를 한 거고요.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은 직접 재료비법이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이 제조간접비 30만원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왔는지 그 활동을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생산준비 활동에서 5만원, 기계 사용 활동에서 10만원, 검사 활동에서 10만원이다. 그래, 생산준비를 각각 몇 번 했느냐, 기계 사용은 각각 몇 시간씩 했느냐, 검사는 각각 몇 회씩 했느냐를 또 분석을 하는 거죠. 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준비 활동 5만원을 이 횟수에 맞춰서, 이게 이제 배부 기준이 되겠죠, 그쵸? 횟수에 맞춰서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계 사용 시간 15만원을 시간에 맞춰서 배부를 해주시고, 검사 횟수에 맞춰서 배부를 해주시면은, TV의 제조간접비 배백은 13만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TV의 제조간접비 배백은 13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제조간접비 배백은 17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여러분? 틀리죠, 그죠?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에서 활동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값이 틀리게 나오고 더 정확한 값이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죠. 43만원 나오네요. 43만원 나누기 5,000대, 네. 이렇게 해주시면, 500대, 죄송합니다. 500대를 해주시면 5, 8, 4, 5, 6, 30, 860원이 정확한 단위다 원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컴퓨터는 35만원에다 35만원, 17만원 되니까 52만원 나오네요. 그쵸? 52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나누기 500대를 해줬더니, 자,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1040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하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 방법을 비교를 했더니, 전통적은 직접 재료법, 직접 노무법 단순하겠지만, 활동기준은 이렇게 활동 분석해서 원가 동인을 찾는 거죠. 그렇죠? 원가 동인을 찾아서 계산하는 것이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직접 노무비의 비중이 컸었어요. 직접 노무비, 자, 비중이 컸지만, 지금 현재는요, 최근에는 직접 노무비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 비중이 커요. 제조 간접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제조 간접비의 이렇게 활동을 분석했죠. 제조 간접비의 활동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했느냐면, 각 활동별로다가, 이 활동별로다가 뭐를 짓게 했습니까?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했습니다. 여기 활동을 분석을 했죠? 이게 활동 분석입니다. 활동별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했어요.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했으면 이제 배부 기준을 결정을 해줍니다. 원가 동인.
원가 동인. 원가 동인의 의미는 뭐 왜 저 금액이 발생을 했니?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부 기준을 결정을 합니다. 배부 기준을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자, 활동을 세 가지 활동으로 분석을 했고, 세 가지 활동에서 제조 간접비를 이렇게, 그죠? 집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동인을 찾았어요. 이게 원가 동인입니다. 원가 동인. 얘네를 원가 동인이다 라는 말을 써요. 20회 사용해서 30회 사용해서 5만원이 나온 거죠. 2000시간, 3000시간 사용해서 15만원이 나왔고요. 500회에서 1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원가 동인, 즉 다른 말로 배부 기준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뭐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배부율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배부율.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얘가 100%일 때 얘가 몇 퍼센트? 40%, 얘는 몇 퍼센트? 60%. 이런 걸 배부율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배부율을 계산을 해줬으면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다섯 번째 이제 원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가 계산, 즉 배부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배부액. 우리 이렇게 배부액 계산을 해서 원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절차가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분석했죠. 활동별로 제조간접비 집계를 했죠. 그 다음에 원가 동인을, 즉 배부 기준을 찾아줬죠. 그 다음에 배부율을 계산을 해서 배부액을 이렇게 다 계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전반적인 거다. 반드시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하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한번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저랑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